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들 함께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보는 Q&A 10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부모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이의 침묵 속 도움 요청 신호, 집착과 과한 애정 욕구를 보이는 아이,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을 심하게 하는 아이, 아이의 수면 습관이 불규칙해서 가족 모두가 힘든 경우, 사춘기 증상과 조울증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부모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이의 침묵 속 도움 요청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이의 침묵 속 도움 요청 신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행동이나 습관, 감정 표현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반대로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산만해지는 등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즐기던 활동이나 친구와 노는 시간을 피하게 되고 수면 패턴이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악몽을 꾸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식사량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에서도 아이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고 그냥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나는 쓸모없어, 다 내 잘못이야와 같은 자기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하며 죽음이나 사라짐에 관한 이야기를 장난처럼 반복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상처를 숨기기 위해 계절에 맞지 않게 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해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거나 친구를 멀리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부모는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가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착과 과한 애정 욕구를 보이는 아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착과 과한 애정 욕구를 보이는 아이에게는 신중하고 따뜻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애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불안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이나 애정 욕구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 설정도 필요합니다. 아이와의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되 때로는 혼자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독립심을 키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놀이 시간을 갖거나 간단한 자기 돌봄 활동을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관된 규칙과 루틴을 만들어 아이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불안해할 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도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정서적 요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는 것도 권장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혼자가 아니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한 집착이나 애정 욕구도 점차 건강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을 심하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을 심하게 하는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아이가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 아이가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낯설어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식사를 긍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를 활용해 음식을 조금 변형하거나 색깔과 모양을 예쁘게 꾸며주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동물 모양으로 자르거나 색색의 채소를 이용해 알록달록한 접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너무 강압적으로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음식을 시도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었네,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 같은 긍정적인 말은 아이가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돕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이가 배고플 때 식사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식이 심하거나 아이가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아과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아이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영양 보충이나 맞춤형 식단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아이의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부모님의 인내와 꾸준한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이가 음식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면 습관이 불규칙해서 가족 모두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우선 아이의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면 시간은 아이의 몸과 뇌가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낮과 밤의 리듬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빛이나 소음은 아이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자리 전에 너무 많은 활동이나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따뜻한 목욕이나 가벼운 독서 같은 안정적인 루틴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는 경우라면 아이의 몸 상태나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불안감, 걱정, 혹은 낮 동안 과도한 에너지 소비 부족 등이 수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활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수면 습관 개선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공유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어야 아이를 돌보는 데에도 더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수면 문제가 심각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아과 전문의나 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이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한 조울증으로 의심이 되는데 사춘기 증상과 조울증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한 조울증, 즉 경조중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 사춘기 증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춘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기도 하고 평소와 다르게 과도하게 들뜨거나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춘기의 감정 기복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울증, 특히 경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는 감정 변화가 훨씬 더 극단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경조증 상태에서는 아이가 매우 기분이 좋거나 흥분된 상태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며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불필요하게 활동적이고 잠을 거의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증 상태에서는 깊은 슬픔, 무기력,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이 오래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분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반응과는 다르게 매우 심각하고 반복적이며 아이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춘기의 감정 변화는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등 특정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조울증의 경우에는 기분 변화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갑작스럽고 비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이의 증상 기간, 강도, 반복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사춘기 증상인지 아니면 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아이의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 극심하거나 오래 지속되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힘들어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감정 변화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